정부가 3월 말이라고 공언해왔던 5세대 초고속 통신 5G의 세계 첫 상용화가 연기됐습니다. 그래도 그제는 차량 통제 없이 5G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서울 도심을 달렸고 어제는 국회에서 자동 주차와 또 무인 주행도 시연됐습니다. 네, 요즘 무척 자주 듣게 되는 5G. 하지만 그 뜻도 그로 인해 생겨날 변화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더 쉬운 경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5G가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5G 이제 제너레이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5세대라는 뜻인데 이제 무선 통신, 유선 통신과 선이 없는 무선 통신이 있는데 무선 통신은 이제 당연히 모바일 이동 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무선 이동 통신의 진화 과정 버전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1세대, 네. 1세대는 바로 카폰을 생각하시면 돼요. 카폰이요. 예, 네. 80년대 카폰. 네. 그때는 아날로그였었거든요. 되게 벽돌만한 벽돌만한 이 정도 됐었죠. 이제 그게 1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것이 진화한 게 2세대인데 2세대는 바로 우리가 음성 통화하고 문자도 보냈던 걸 이제 2세대 이제 폰, 2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하고요. 3세대가 바로 뭐냐? 우리가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이제 일명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애플, 아이폰, 삼성전자로부터 펼쳐지게 되는 게 네. 3세대 버전. 여기에서 용량과 속도가 더 빨리 구현된 게 이제 4세대. 네. 4세대는 또 LTE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그리고 이 다음이 바로 5G, 5세대 이동통신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네. 이제 곧 뭐 연내 상용화가 될 그럴 전망이 되는 것이죠. 예, 1세대부터 5세대까지 한 25년 정도가 국내에선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YTN이 창사할 때 이 벽돌만한 휴대폰을 들고 매우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요금도 엄청 비쌌어요. 네, 1세대 그건 회사가 컴ponent. 내줬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일단 5G 하면 자율주행차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뭐 통신사에서 광고를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제죠. 그제 네. 서울 도심을 자율주행차가 달렸다고요. 해당 사진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5G 자율주행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차가 네. 어제 서울 도심을 달렸는데 한 20여 분 동안 달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어떤 원리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무슨 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맵이라는 게 존재하고 저 앞에 카메라 같은 눈이 이제 달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눈을 바라보고 실은 전체 자동차를 구동하게 되는 완벽한 디지털 시대가 이제 구현되게 되는데 예. 실은 저 단계가 5G가 아닌 4세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가능하냐면 저게 이제 데이터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 가라, 멈춰라. 또 이 카메라를 보고 앞에 뭐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할 텐데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제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 중앙에 이제 CPU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서 멈춰라라고 네. 할 때 2.8m 거의 2.5에서 3m를 간 다음에 멈춥니다. 명령을 받고 멈출 때까지 그 정도 2.5에서 예. 3m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등장하고 멈춰 하는데 3m를 더 나간다면 이미 사고가 나겠네요. 사고가 나죠. 예. 근데 5G는 2.5에서 3cm입니다. 3cm. 센티미터. 그러니까 2.5cm니까 거의 인간 속도로 딱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의 용량, 속도, 뭐 초저지연성 이런 것들이 결합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말하는 저 자율주행차는 필연적으로 5G와 결합될 때만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이제 여기 또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물 인터넷까지 더해지면 이제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 차량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 자체는 차량에 탑재가 돼 있는 건데. 그렇죠. 그 기술은 돼 있죠. 예, 네. 그건 이미 돼 있는데 원격으로 그런 것을 구동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의 통신 속도가 지금까지는 안 났던 것이고요. 네. 예. 우리가 전장이다 이런 표현에서 요즘 자동차는 엔진도 중요하지만 이미 전기 장치가 중요한 시대로 일단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네. 이게 또 전기차와 결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술이 발달해도 그것을 구동하게 되려는 망이라든가 예. 데이터를 주고받는 뭐 그런 채널,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필연적으로 5G가 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 뭐 이런 컨셉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G LTE에서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속도와 반응 속도 때문에 그렇죠. 예. 안 된다. 예, 네. 뭐 안 되죠.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4G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속도는 한 20배, 최소 20배가 더 빠르고요. 네. 용량은 100배가 더 많은. 그러니까
속도와 용량, 그러니까 광대역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LTE와 비교해서는 이제 저것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뭐 초고속, 뭐 초광대역이라는 얘기를 초고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두 번째 초저지연, 세 번째 초광대역. 저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뜻입니까? 초저지연은 끊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LTE까지만 해도 뭐 KTX 타고 영화 뭐 이렇게 볼 때 탁탁탁 끊기잖아요. 예. 영화가. 예. 그렇게 되면 아주 이걸 자율주행차로 설명했을 때 말이 안 되죠. 네. 달리다가 신호가 잠깐 끊길 때 이 차가 막 흔들흔들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 저 끊김이 없는 없다. 현상이 이제 가능하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초연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이것은 뭐냐면 5G에서는 이제 앞으로 5G가 되면 사물 인터넷과 결합이 돼서 네. 이 한 뭐 스마트폰 한 차가 있는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인터넷 신호들과 교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 군데로. 여러 군데로. 그러니까 예. 초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10개, 20개가 아니라 몇 개와 순간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거 역시도 5G, 5세대에서부터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은 4G LTE와 5G는 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초저지연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는 됐어요. 네. 끊기어서는 안 된다.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이론과 실제가 다르면 어떡하나 이런 아주 원초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 되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망을 깔고 통신을 주고받고 기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뭐 글쎄요 초저지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5G 서비스라는 것을 붙이게 되는 뭐 그런 예. 거겠죠. 네.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그제 도심 주행도 해본 거고 어제는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타보는 네. 그런 시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영상에 보시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 모습이고요. 지금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키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서 주차를 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원내대표 버튼을 눌렀더니 역시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차량이 조금 전에 보셨던 붉은색 차량이 원하는 장소로 왔고요. 네. 이건 운전사가 없는 무인 차량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도 일부 탑승을 하고 있었고요. 네. 자, 그제 있었던 자율주행에는 운전자가 있었어요. 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고 없고는 운전자가 없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완벽한 이제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은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좀 설치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그게 뭐냐? 사물 인터넷인 거죠. 그게 이제 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예. 도로에는 신호 체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호 체계와 이 차가 또 연결이 되려면 앞으로 모든 도로와 신호에도 또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온갖 세상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인터넷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물건끼리 신호 교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세상으로 보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자율주행차의 끝은 뭐냐? 어린 시절에 봤던 이제 전격 제트 작전에 네. 이렇게 여기다 시계에다 대고 자동차를 부르면은 자동차가 갑자기 그 뭐죠? 이 주차 문도 열고 알아서 나와서 도로 끝에 와서 딱 쓰잖아요. 네. 예, 이제 이게 거의 완벽하게 구현되는 끝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호를 보내면 자동차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면 주차장 문은 또 열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신호를 통해 가지고 문을 열어라 하면 열어오고 도로도 알아서 와서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딱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끝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요. 그 저희가 조금 전에 본 이 자율주행 차량은 그야말로 자율주행 차량만을 위해서 이제 5G 네. 그 통신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주차장 문을 여는 것들은 네. 사물 인터넷의 영역이다. 그렇습니다. 예. 상호 이제 통신을 주고받아야 맞습니다. 된다. 네. 하고 지금 우리 뭐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뭐 40초, 1분 이렇게 입력이 돼서 빨간불, 노란불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완벽하게 그 신호등에도 이 체계가 들어가게 되면 네. 없을 때는 뭐 빨리빨리 보낸다든가 이런 전자동 시스템까지 이제 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 통신 장비가 네. 이 현 상황을 조감하고 있는 그렇죠.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네. 뭐 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네. 네, 신기합니다. 그럼 이게 상용화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원래는 3월에 상용화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본격 상용화는 한 2020년이면
그나마 이런 게 5G일까 내년쯤에는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한 2023년에서 2025년 경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거의 빠르게 좀 구현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 앞으로 빠르면 5년, 5년, 네. 6년 네. 이때쯤이면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들을 현실에서 볼 수 있다. 느낄 수가 있을 정도가 되겠죠. 예. 지금 정부가 상용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요. 5G 하면 다른 것보다 일단 휴대폰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기대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5G 폰을 손에 넣으려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5G가 거의 지금 완성도 다 됐고 제품도 좋다라는 평가인데 네. 가기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세계 첫 번째로 내놓으니까 체크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까지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5G를 살려면 먼저 5G 요금제라든가 예. 우리나라의 통신 이런 비용 같은 게 먼저 구비가 되고 네. 5G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팔고 서비스를 실현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 예. 요금제 같은 거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원래는 3월 말부터 이게 실시가 되고 이제 물량도 5G가 4월 초에는 풀릴 것으로 봤는데 네. 지금 요금제에서 딱 걸리게 되면서 아, 일단은 당초 목표로 했던 3월 말 세계 최초 5G 시작은 예. 무기한 연기라고 하는데 저는 한 달 정도 4월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 그래요? 화면에 나온 것이 바로 이번에 좀 논란이 됐던 예. 5G 요금제입니다. 네. 네. 이제 업계 1위가 현재 SK텔레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5G 요금제를 이제 정통부한테 내기를 월 7만 5천 원에 데이터는 이제 100기가, 150기가를 제공하겠다 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저게 이제 반려가 당했어요. 아,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저게 최소 요금제라고 하면 만약에 좀 무제한이다 뭐 이러면 아니, 힘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월 4만 원, 5만 원 분은 5G를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G의 최소가 7만 5천 원부터라는 것은 네. 너무나 비싸다. 예. 그랬기 때문에 싼 요금제를 먼저 갖고 와 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네. 이 이동통신사 이제 SK텔레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엔 일단 저대로 가고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5G 네트워크 구축이 되면 뭐 LTE가 했던 것처럼 요금도 낮추고 대중화하겠다라는 좀 힘겨루기 차원도 있습니다. 근데 좀 접점을 찾아가야죠, 요금제. 이게 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프라도 잘 구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망도 계속 이제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사는 일단 저걸 좀 허가해주고 이제 돌아가면 거기서 다시 요금도 바꾸면 투자를 해서 또 망도 구축하고 뭐 이러겠다라고 하는데 네. 당국에서는 5G가 시작됐는데 요금이 7만 5천 원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국민들은 좀 반감이 있을 수가 있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돈 없으면 뭐 5세대 이동통신 경험도 못하는 또 이런 것 때문에 예. 좀 저가 요금제를 갖고 와 봐라 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자, 5G 폰을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잘 안 와닿아요. 네. 5G 폰은 4G 폰과 뭐가 다른가? 그렇죠. 뭐 속도가 빠르다. 뭐 지금도 웬만큼 빠르기 때문에 네. 뭐가 더 달라지는 겁니까? 엄청 빠르게 되겠죠. 일단 속도도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봤는데 한 3초, 4초 뭐 네. 이 정도, 10초 뭐 지금보다는 뭐 20배 이상이 이제 빠르게 되는 것이고요. 폴더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네. 펴가지고 이렇게 크게, 폴더블 폰. 예, 네. 폴더블 폰도 실은 LTE에서는 그닥 필요성이 없죠. 왜냐면 뭐 화면 크게 보면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버퍼링 예, 시스템. 버퍼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5G에 가능하면은 좀 더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5G 관련한 컨텐츠는 그렇게 많이 구비된 것 같지는 않아요. 특화된 컨텐츠는. 그래서, 네. 이제 시작은 거의 이제 VR, 가상현실이라든가 AR, 증강현실 관련한 이제 프로그램서부터 아마도 5G가 개발이 될 텐데 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통신사는 5G의 망을 구축하고 데이터 용량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 디바이스, 기기 업체,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는 거기에 걸맞는 폴더폰 폰도 만들고 5G 뭐 스마트폰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예. 또 다른 곳에서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죠. 5G에 걸맞는 뭐 VR 시스템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유통의 장보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건 누군가 만들고 이렇게 이 트라이앵글 축으로 점점 이 5세대 이동통신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뭐 시간이 조금 늦춰지긴 해도 이 시기는 올 거고요. 언젠가는 그럼요. 올 거고. 네. 이제 임박한 거고요. 네. 5G 폰은. 네. 그럴 경우에 이 그 휴대폰 단말기 등등을 만드는 국내 제조사들 네. 좀 어떤 경기를 타게 됩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아마 외신과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좀 인터뷰를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는 이게 거의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예. 지금 LTE 시대에서는요 거의 끝이에요. 지금 뭐 3년 전, 4년 된 폰을 써도 잘 안 바꿉니다. 예.
충분하다, 너무 네. 빠르고 만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동안에 저 모바일 사업부들은 지금 굉장히 실적이 악화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5G가 나오고 5G에 걸맞는 킬러 컨텐츠들이 나오면은 속속 젊은 층을 비롯해서 또 어얼리 어답터를 비롯해서 예. 5G로 건너가겠죠. 좀 더 비싼 폰으로.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좀 침체됐던 저런 제조업체, 모바일 사업부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뭐 통신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올 하반기의 탑픽은 이제 통신 관련주가 일단 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네,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네. 통신주가 원래 무거워서 잘 안 움직이는데 예. 어쨌든 이번 요금제 통과되고 실제 5G 스마트폰이 얼마나 팔리고 가입자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통신주 주가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율주행차 아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일단은요. 5G가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이른바 5G 사각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계선을 자율주행차가 넘어갈 가능성. 예. 그렇게 되니까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아니고 뭐 사람이 타 있다든가 뭐 그런 네. 가능성이 있게 되겠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완벽한 자율주행은 스마트 시티와도 또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항저우라는 그 도시는 완벽하게 이제 네. 스마트 시티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네. 다 인터넷이 깔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3월 예. 인터넷이. 이제 그게 지향점이 되는 것이고 네. 이제 점점 그 구역을 넓혀가겠죠. 넓혀가는. 그래서 처음엔 한 요 정도 구역에서는 완벽한 전기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은 서울이 가능합니다. 나아가서 수각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시간 문제지.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이 그런 이제 개혁 속도가 나느냐의 문제지. 기술적 구현으로는 글쎄 거의 지금 많이 뭐 따라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나올 것이 바로 이제 법적인 보완인 거죠. 예. 예. 이제 자율주행하다 사고를 냈을 때 네. 예. 이건 과연 누구 책임이냐? 음. 그걸 차에 타고 있었던 운전자 책임이냐? 그걸 만든 자동차 책임이냐? 신호를 통신사. 보낸 통신사 책임이냐? 또 아니면은 뭐 그걸 피해간 뭐 보행자 책임이냐? 관련한 이제 입법이 예.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향후 우리 국회에서는 좀 이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좀 포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법 쪽에 많이 좀 변호사들이 좀 왔었잖아요. 예.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도 상당히 필요하게 될 그런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5G 설명 들으니까 뭐 아직 여전히 조금 모호하지만 그래도 꽤 현실감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